예상보다 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빨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세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키노트를 또 하게 돼서 오늘 두 번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오퍼레이션 에이전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앞선 키노트에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오픈서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런 오픈서치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오퍼레이션 작업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뭔가 운영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아까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앞에서 똑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픈서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1,300개가 좀 안 되는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2개 리전에서 또 각각 이제 3개 어베일러빌리티 존으로 오픈서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로그 스토리지를 비롯해서 분석 플랫폼, 그리고 모니터링, 혹은 검색 엔진으로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일부로도 오픈서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1,000개가 넘는 규모의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꽤 많은 이제 운영 티켓들이 발생을 하고, 또 저희가 운영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운영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와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운영 티켓, 그러니까 오픈서치 유저분들께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나 뭔가 작업을 요청했을 때 발생하는 티켓 개수를 정리해 본 거고요. 오른쪽은 저희 이제 서비스가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인시던트 알람에 대한 개수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운영 티켓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쿼터에 한 200건 정도의 티켓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쿼터에는 200개가 좀 안 되게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400개 가까운 정도로 좀 많은 이슈 티켓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티켓을 만들어주고 계시죠.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측면, 인덱스 매핑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까지 좀 다양한 측면에서 티켓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 저 운영 알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인시던트 알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8번, 9번 이상 저희가 긴급 대응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개발용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알람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이 정도로 많은 운영 알람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에서 또 오픈서치 자체에서 스스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 시간씩 조사를 해서 해결하는 큰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운영 비용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오픈서치 개수가 늘어나고 노드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인력과 개발 운영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정화를 위한 기능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문의가 많아질수록, 또 클러스터가 많아질수록 운영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이런 운영 작업들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운영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픈서치 운영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 유저가 어떤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시던트 알람이 울리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진행해야겠죠. 조사를 할 때는 로그나 매트릭 혹은 클러스터 상태를 조회하기도 하고, 관련한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좀 찾으면 그걸로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여기에서 사실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 조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특히 뭐 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사실 뭐 쏟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뭐 노드가 고장 난다거나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기면 뭐 1초에 수만 건씩 로그가 남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로그 안에서 필요한 거 한두 개를 딱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좀 해보려고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툴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좀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거, 그리고 로그와 뭐 매트릭을 동시에 봤을 때 얻어지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빠르게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뭔가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었더라도 사람이 좀 개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먼 오퍼레이터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뭐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도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운영 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버전은 저희가 간단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싱글 에이전트에 MCP 서버를 여러 개 연결해서 툴을 만들었습니다. 뭐 에이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사용해 보셨을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에이전트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은 뭐 LLM과 에이전트 쪽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체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MCP 서버들을 몇 개 연결해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프롬프트에 이런 데이터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지시사항들을 좀 작성을 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코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예, 아마 뭐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들이 꽤 편리하고 자동화가 다 돼 있어서 저희가 건드릴 게 없었겠지만, 그래서 프롬프트만 몇 개 만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MCP 서버인데요. 아마 앞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MCP 서버에 대한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MCP 서버를 여러 개 한 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오픈서치 발표이니만큼 오픈서치 MCP 서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MCP 서버를 통해서 MCP를 통해서 오픈서치에 검색을 할 수 있고 뭐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툴인데, 데이터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클러스터 상태를 조회하거나 뭔가 인덱스 상태, 매핑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툴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CP를 통해서 뭐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상태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오픈서치 MCP 서버를 활용해서 에이전트와 오픈서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전혀 사용할 필요 없이 프롬프트 설정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오픈서치 3에서는 MCP를 자체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MCP 서버를 디플로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오픈서치 2 버전을 아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프로젝트가 구동 중인 오픈서치 MCP 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운영자가 에이전트에 뭔가 요청을 하면 에이전트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미리 저희가 작성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MCP 툴을 호출을 합니다. 여러 개의 MCP 서버가 연결돼 있을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서 쿼리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MCP 서버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오픈서치 서버에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제 에이전트가 다시 취합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사용자에게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픈서치 MCP 서버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트릭과 또 쿠버네티스 상태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MCP 서버 또 프로메테우스 MCP 서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걸 돌려보면 되게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에이전트가 그럴듯한 답변을 해주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몇 가지 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가 툴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MCP 서버들은 이 MCP 툴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툴이라는 형태로 노출해 주는데 이걸 좀 써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에이전트가 툴을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일반적인 수 있는 질문을 하면 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은 쿼리 속도가 느려졌는데 왜 느려졌는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뭐 로그를 조회해서 슬로우 로그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픈 서치 쿼리가 느려지는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프롬프트에서 그런 지시사항을 적더라도 에이전트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는 얘기들을 이제 늘어놓는 경향이 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픈 서치의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서 서치 쿼리를 날려보면 사실 응답이 굉장히 길잖아요. 되게 긴 제이슨 문서가 리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휴먼 오퍼레이터는 길이가 길면 안 읽고 좀 범위를 줄여보죠. 너무 많은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에이전트는 일단 이걸 다 읽어야 이게 긴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유용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읽는 데서 이제 많은 토큰을 사용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또 다른 한계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LLM 모델이 에이전트가 좀 MCP 툴을 헷갈립니다. 어디에 검색을 해야 되는지를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로그 스토어로 오픈 서치를 쓰면서 동시에 사용자 서비스도 오픈 서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오픈 서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이상의 오픈 서치 클러스터를 연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드 상태를 조회를 해야 될 때 사용자 클러스터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로그 스토어에 조회를 한다라는 또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에이전트에 이제 들어가는 프롬프트를 제가 여러 번 수정하면서 테스트했을 때 계속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신 LLM 모델을 사용하면 조금 나아지지만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이런 에이전트의 질의를 할 때마다 에이전트가 좀 매번 다른 답변을 보여준다라는 좀 단점도 있었는데 이거는 AI 모델을 써보시면은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질문을 똑같이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좀 다른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시도를 해봤고요. 멀티 에이전트 구조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두고 각각 에이전트의 어떤 하나의 목적만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워커 에이전트들은 하나의 MCP 서버에만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점들 몇 가지를 돌파할 수 있겠죠. 툴을 헷갈릴 위험도 적어지고 데스티네이션을 헷갈릴 위험도 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이 워커 에이전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채택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툴을 헷갈리거나 여러 컨텍스트가 섞여버리는 문제, 또
또는 뭔가 툴을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 있고 각각의 에이전트의 전용 프롬프트를 하나씩 배치해둘 수 있다 보니까 프롬프트도 더 정확하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각각의 에이전트를 테스트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답변을 잘 찾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것들을 합쳐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도 더 실수가 적게 원하는 답변을 찾아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에이전트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로그 에이전트와 뭐 매트릭 에이전트 그리고 쿠버네티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로그 에이전트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오픈서치 MCP 서버를 이용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오픈서치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보들을 워커 에이전트의 프롬프트에 미리 담아놨습니다. 오픈서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LLM이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오픈서치 쿼리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이 프롬프트에는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 어떤 인덱스 패턴들이 있고 어떤 매핑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필드들을 사용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빠르게 필터링해서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필드나 필드 값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게 되게 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MCP 서버를 MCP 서버에서 이게 툴을 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오픈서치 MCP 서버는 툴 설명이나 뭐 어떤 툴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각각의 워커 에이전트들에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툴을 헷갈리는 위험성을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와 비슷하게 쿠버네티스 에이전트와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 에이전트는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조회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가 컨트롤 플레인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조회해서 필요한 리소스의 상태들을 바로바로 조회를 해올 수 있고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에서는 프롬QL을 사용해서 매트릭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은 전용으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프롬프트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치를 헷갈려했던 그 에이전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오픈서치를 진단하는 전용 에이전트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CP 서버의 오픈서치 MCP 서버의 툴을 좀 저희가 튜닝을 해서 실제 클러스터의 상태나 뭐 노드 상태 같은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에이전트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어떤 에이전트를 호출해야 되는지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로 구성을 하니까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응답에 대한 정확도도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또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휴먼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션 에이전트의 동작을 조금 비교를 했는데 사실 휴먼 오퍼레이터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이제 어떤 데이터 소스를 얻기 위해서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데 에이전트는 항상 그 앞에 데이터 패턴을 공부를 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예, 저희가 프롬프트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어줬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인덱스 종류가 있는지 인덱스 목록을 조회한다거나 뭐 인덱스들의 매핑 정보를 하나씩 조회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항상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툴을 호출해야 되고 저희 경험상 툴을 많이 호출할수록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더 많은 단계를 거칠수록 오류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에이전트의 실패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에이전트가 사전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자동으로
계속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 기능을 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AI 에이전트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메모리는 과거에 나눴던 대화나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별도의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고 그걸 다음 대화에서 꺼내 쓰는 방법인데, 뭐 아마 챗GPT 같은 걸 사용해 보시면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메모리와 관련된 기능이고요. 크게 숏텀 메모리 그리고 롱텀 메모리로 구분을 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숏텀 메모리는 이 대화 스레드에서 나눴던 이전에 중요한 정보들을 기억하는 거고, 롱텀 메모리는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 중에서 핵심 정보들을 요약해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메모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워커 에이전트들의 메모리 기능을 추가를 하고요. 이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오픈 서치 쿼리를 생성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운영자와 했던 대화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쿼리들, 결과가 좋았던 쿼리들 혹은 실패했던 쿼리들까지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때 과거 정보들을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메모리를 구성하는 게 꽤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쿼리와 어떤 질문에서 이 쿼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거 요약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적당히 요약해서 메모리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만 지시를 해도 그 다음 스텝에서 정확도와 또 비용이 토큰 사용 비용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혀 검색해보지 않은 데이터를 검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했을 때 메모리를 조회하면 토큰을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는 또 비용에 관한 측면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이제 동작에서 메모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는데요. 에이전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툴을 바로 호출하는 대신에 메모리에서 먼저 과거에 있었던 이력을 조회하고 여기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성공했던 쿼리 케이스가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바로 매핑 정보나 인덱스 목록을 조회하지 않고 이제 검색 쿼리를 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더 정확도가 높았고요. 실패에 빠질 가능성도 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에 이제 메모리를 탑재를 했을 때 또 비용에 관한 것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토큰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돈을 꽤 많이 썼는데 저희 이제 로그 저장하는 클러스터에서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로그를 저장하고 있는 오픈서치 클러스터가 대략 400개 가지고는 안 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리스트 인덱스 툴을 한 번 호출했을 때 약 2만 토큰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2만 토큰이면은 모델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다르긴 하지만 최신 GPT-5 같은 최신 AI 모델은 40만 토큰 정도가 컨텍스트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이 툴을 한 번 호출하는 데만 해도 한 5% 가량의 토큰을 소비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매핑 툴을 호출을 하게 되면 거의 3분의 1 정도의 토큰을 소비해 버리는 거. 이거 한 번에. 인덱스가 370개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에이전트가 좀 조심성 없이 호출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토큰을 소모하고 또 검색 툴 같은 경우에 도큐먼트 100개를 조회하도록 제한을 걸었는데도 15,000개의 토큰을 소비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툴을 호출할 때 이런 비용에 대한 측면 또 컨텍스트에 대한 측면도 관리를 꽤 잘해야 된다라는 점도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할 때 위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 리스트 인덱스 혹은 인덱스 매핑 같은 조회를 건너뛰어도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꽤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 저희가 메모리 스토어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개의 워커 에이전트를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각각의 에이전트가 메모리 스토어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과거의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서 비용과 성능도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었지만 아직 이 에이전트가 좀 실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전면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휴먼 오퍼레이터를 대체한다거나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들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나 오픈서치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개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스가 보통 하나의 큰 데이터 소스에 여러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는데 여전히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릭의 가지수가 약 4,000개, 5,000개 정도로 매트릭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에이전트가 거기서 유용한 거를 하나 딱 집어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도 좋지만 휴먼 오퍼레이터의 어떤 경험들을 프롬프트나 툴 디스크립션에 넣어주는 것으로 성능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수의 운영자들 사이에서 저런 메모리를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에이전트가 꼭 필요하지 않은 툴은 문제 해결 꼭 필요하지 않은 툴은 호출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의미 있는 답변을 내고 나서도 메모리에 결과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종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멀티 에이전트 구조에서 좀 그래프를 좀 더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프롬프트를 좀 더 정교하게 수정한다든지 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MCP 서버의 응답 크기를 줄이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오픈서치 MCP 서버에도 일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만 이 비용을 응답에 대한 응답 비용을 줄이는 것도 실제로 이제 MCP MCP를 통해서 접근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에이전트를 만드실 때는 컨텍스트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 때 뭔가 코드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정교하게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고 MCP 서버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있었고요. 외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 때는 저런 비용에 대한 측면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많은 토큰을 소모하면서 이걸 경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MCP 서버를 사용할 때는 아마 토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항상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에이전트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실무에 사용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오픈서치 유저들한테 이걸 개인화해서 좀 제공을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 해결이나 질문 같은 것들은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더 이 프로젝트를 좀 성공을 시켜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을 제안을 하고 성과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네, 저기 뒤에 먼저 손 들어주셔서.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나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메모리는 아마 여러 메모리 서비스들이 있어요. 또 메모리 서비스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자연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디버깅 목적으로 따로 보고 있는데 오픈서치 쿼리와 뭐 자연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보통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챗GPT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오픈서치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든 오픈서치 관련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트도 메모리를 주기적으로 이제 오래된 메모리나 유효하지 않은 걸 지워주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롬프트에 과거에 찾았는데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이걸 뭐 업데이트하든지 지워라 이런 명령들을 넣어주고 있지만 확실히 그런 잘못된 정보가 메모리에 들어 있을 때 그걸 걸러내주는 기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다른 네. 마지막 사실 저희가 사내에서 여러 오픈서치 유저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운영 질문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클러스터가 예를 들면 노드가 다운됐다 아니면 뭐 데이터가 인덱싱이 안 되더라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때 이 에이전트로 1차적인 답변을 이제 뭐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로그를 조회한다든지 매트릭을 조회해서 그거 기반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는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뭐 개인한테 제공한다는 게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 팀 내부에서 그런 걸 이제 기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추가로 아까 얘기하신 사실 저는 에이전트가 메모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한번 학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했는데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학습을 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잘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보다는 저희 휴먼 오퍼레이터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매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또 있죠. 어떤 데이터들은 빠르게 필터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들을 프롬프트에 좀 직접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명확한 지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또 그 외에 쿼리를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쿼리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에 업데이트하기도 하고요.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요. 네. 상황 중에 프롬프트가 좀 더 효율적인가요? 원하는 답을 네 그렇습니다. 네, 프롬프트에 집어넣는 게 훨씬 빨리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지시를 또 할 수 있고 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메모리에서 다양하게 좀 저장이 되어 주기는 하지만 메모리에서 어쨌든 유효한 정보를 넣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네. 오버피팅 문제는 없나요? 컬러시에이션 제가 이제 학습한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은 아니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질문해주신 분이랑 비슷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정보로 쿼리를 잘못 시도하는 거죠. 좀 데이터 히스토그램을 써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 시작하면 다시 잘 안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실패한 쿼리를 조금 바꿔서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재시도를 하는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싱글 에이전트보다는 이런 최소 2단계 이상의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쪽이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다른 방식으로 또 재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